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전쟁 같은 삶을 살아내시느라, 버텨내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산다는 것 자체가 전쟁입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나를 깨워서 일터로 나가고 밥벌이를 위해 누군가를 돌보고 사랑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나만 잘한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조건 속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법을 알려주는 책, 누구나 한 번쯤 읽어야 할 손자병법을 가져왔습니다.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그, 이순신,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손자병법을 늘 곁에 두고 읽었다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손자병법을 중국 진출의 전략서로 삼았고,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는 경영 마인드와 리더십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순신은 모든 해전에서 100% 승리를 거머쥐는데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네이버에 손자병법이라고 검색하시면 1498건의 도서가 나옵니다. 무려 2500년 전에 지은 책이 이렇게 오래도록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 7대 병법서인 무경 7서 중에서도 손자병법은 단연 으뜸입니다. 손자병법은 우리의 삶에 빗대어도 적용이 안 되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깊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애를 방점으로 관계 중심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 가까이 하면 할수록 좋은 책입니다. 손자병법의 저자는 송무입니다. 그의 출생과 죽음은 불분명하지만 활동 시기는 기원전 6세기 춘추 전국시대로 제나라 사람이었습니다. 오나라 군대에 합류하여 군사 경험을 쌓았으며 전쟁에 숨겨져 있는 보편적 원리를 책으로 저술하여 오나라 왕에게 선물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오나라 왕이 손무를 장군의 제목으로 등용하였고, 이후 송무의 지휘하에 3만의 병력으로 초나라 20만 대군을 격파하는 등 제후국과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손자병법은 총 13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편이 곧 목차입니다. 제1장 개편. 먼저 나와 적을 헤아려라. 적의 분열을 부추겨라. 천하를 생각하는 것이 큰 용기. 제2장 작전편. 전쟁은 최대한 빨리 끝내라. 전쟁과 병은 초기에 잡아라. 속전속결하려면 왕을 잡아라. 제3장 모공편.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얻은 승리. 불리하면 도망가는 게 상책.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긴다. 제4장 군형편. 나를 먼저 갖춘 뒤 싸워라. 방어하며 때를 기다려라. 적을 압도하여 이기는 조건. 제5장 병세편. 지혜로운 장군은 기세로 싸운다. 적에게 끌려다니지 말라. 용병의 극치는 변화무쌍한 전술. 제6장 허실편. 내 이익에 앞서 적의 허를 찔러라. 강한 적은 세력을 분산시켜라. 적이 모르게 우회하여 얻은 승리. 제7장 군쟁편. 유리한 곳을 먼저 점하라. 승리의 최대 요건은 하합, 힘을 다스린다는 의미. 제8장 구변편. 변화의 묘를 살려라. 먼 나라와 외교 맺고 가까운 적을 쳐라. 동쪽에서 소리내고 서쪽을 쳐라. 제9장
행군편. 늘 주변 정세를 살펴라. 먼저 풀을 베어 뱀을 놀라게 하라. 강자의 휴전 제의는 항복을 뜻한다. 제10장 지형편.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라. 장수를 다스릴 줄 알아야 승리한다. 사로잡았다 풀어주기를 7번. 제11장 구지편. 지형에 따라 전술을 달리한다. 지형마다 다른 계책을 세워라. 운을 닫아 걸고 적을 잡아라. 제12장 하공편. 불을 사용하여 공격하라. 유명한 적벽 대전의 불공격. 군주보다 뛰어난 자가 없음은 슬픈 일. 제13장 용간편. 간첩을 최대한 활용하라. 비밀을 위해 잠꼬대도 관리하라. 적의 간첩을 이용하여 얻은 승리. 저는 원문 읽는 것을 좋아해서 원문 중에 개편과 작전편을 일부 낭독해 드릴게요. 손자가 말하길 전쟁이란 나라의 중대한 일이다. 사람들이 죽고 사는 일이고 나라가 존속하고 망하는 갈림길이 되는 것이니 세심하게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나와 상대방의 우열을 분석하고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탐색하고 분간해야 한다. 이때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것은 첫째, 지도자의 도, 둘째, 기상 조건, 셋째, 지형 조건, 넷째, 지휘하는 장군의 능력, 다섯째는 법의 제도 등 5가지 조건이다. 지도자의 도는 백성들로 하여금 임금과 뜻을 같이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백성들이 그를 위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으며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임금의 능력은 어느 편이 더 유능한가? 장군의 능력은 어느 편이 더 숙련되어 있는가? 하늘의 기상과 땅의 지형 조건은 어느 편에 더 이득이 있는가? 법령과 조직 체계를 어느 편이 더 잘 운용하는가? 병사들의 수와 무기는 어느 편이 더 강한가? 장교와 병사의 훈련은 어느 편이 더 잘 되어 있는가? 상과 벌은 어느 편이 더 분명한가? 나는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으므로 미리 승부를 알 수 있다. 장수가 나의 계책을 잘 알아듣고 행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니 그러면 그를 유임시킬 것이다. 장수가 나의 계책에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패할 것이니 그러면 그를 면직시킬 것이다. 병자 계도야. 고능이 시지부능, 용이 시지부용, 근이 시지원, 원이 시지근. 전쟁이란 계도, 즉 속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능력이 있다 해도 무능한 것처럼 보이고 군대를 잘 부리면서도 못 부리는 것처럼 하며 가까운 곳이 보고 싶으면 먼 곳을 보는 척하고 먼 곳을 보고 싶으면 가까운 곳을 보는 척하여 적을 속여야 한다. 적이 유리한 입장이면 다른 곳으로 유인하고 적이 혼란하면 공격하여 점령한다. 상대가 성실해 보이면 나는 대비를 잘하고 상대가 강하면 피한다. 상대가 분노하면 부추기고 나를 낮추어서 적이 교만해지도록 만든다. 적이 편안하면 피로하게 만들고 연합국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으면 분열시킨다. 적이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는 공격하고 허점이 보일 경우에는 불시에 출병한다. 차병과 지승, 부가선 전야. 이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니 먼저 이것이 적에게 전해져서는 안 된다. 기용 전야,
순구칙둔 병자예 공성 칙력굴. 군대를 이용하여 전쟁을 할 때에는 빠른 승리처럼 귀중한 것이 없다.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 병사가 둔해지고 예기가 꺾이고 성을 공격하면 아군의 힘이 소진된다. 구포사칙 국용 부족. 또한 장기간 군대를 바깥으로 노출시키면 국가의 재정이 부족해진다. 군대가 둔해지고 사기가 꺾여서 전투력이 소진되고 재하가 파탄지경에 이르면 다른 제후들이 그 패단에 편승하여 공격하게 된다. 무릇 군대를 오래 동원하여 전쟁을 하는데도 이루었던 적은 아직 없었다. 그러므로 전쟁의 피해를 다 알지 못하는 자는 전쟁의 이익도 다 알지 못할 것이다. 국지빈 어사자 원수 원수칙 백선빈. 전쟁을 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나라가 가난에 쪼들리게 되는데 이는 물자를 멀리까지 수송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백성들이 빈곤해지는 것이다. 또한 군대가 주둔해 있는 근방에서는 매매가 빈번하지 않아 물가가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백성들의 재산이 고갈되고 재산이 고갈되면 군역의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군대의 힘이 소모되고 재정이 파탄나게 되면 자국 내 가계의 재정이 허물어지고 백성들은 물자를 10분의 7까지 빼앗기게 된다. 그리고 공공자금의 비용도 증가하여 군수 물자가 파괴되고 병사들의 피로도 가중된다. 그리하여 갑옷과 하살, 방패와 전차 등의 전쟁 물자가 10분의 6까지 손실을 입게 된다. 고병, 기승, 부, 기, 구. 전쟁은 승리하는 데 가치가 있는 것이지 결코 오래 하는 데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고지병, 지장, 민지, 사명, 국가, 안이, 지주야. 그러므로 전쟁의 본질을 인식하고 있는 장군만이 백성의 생명을 책임지고 국가의 안위를 주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창과 방패로 싸우는 것만이 전쟁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대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삶의 무게가 다르듯이 고민도 다 다를 것입니다. 이왕이면 철학과 고전을 무기로 삼아 사는 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선배님들의 의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눈부신 오늘도 앞으로 살아갈 모든 순간도 다 당신의 것입니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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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